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온 아내 이수연은 언제나처럼 밝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미소가 민수의 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민수의 귀에 대고 낮고 섬뜩하게 속삭인 뒤였습니다. 아내분이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위험인지 물어보려 했을 때 의사는 서둘러 등을 돌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고 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 오빠? 얼굴빛이 안 좋아. 검진 결과 안 좋은 거야? 민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똑같습니다. 평범한 건강검진을 받았을 뿐인데 대체 무엇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위험은 왜 남편인 자신에게조차 철저히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일상 속 가장 가까운 곳에 드리워진 그림자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숨막히는 진실의 조각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그 순간 말입니다. 김민수는 평범한 4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내 이수연 역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서로를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검진 날이잖아. 잊지 않았지?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아. 오전 10시 예약이야. 내가 같이 가줄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출근길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냥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진 잘 받았어? 응, 지금 막 끝났어. 별 이상 없대. 그래? 다행이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나 건강해.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혹시 지금 시간 돼? 병원에 같이 와줄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의사 선생님이 남편분도 같이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갈게. 민수는 급히 조퇴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닐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표정도 크게 굳어 있지 않았습니다. 왔어? 고마워. 괜찮아? 뭐라고 했어? 아직 자세한 얘기는 안 들었어.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랑 같이 들으면 좋겠다고만 해서.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은 잠깐 민수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별일 아닐 거야. 곧 간호사가 나와 두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찰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연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검사요? 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민수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부인, 잠깐만 탈의실에서 가운 정리 좀 하고 오세요. 간호사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도 나가려던 순간 의사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는 문을 확인하고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내분이 위험합니다. 민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 아내가 위험하다고. 네. 무슨. 민수가 황급히 물으려 했지만 의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안 됩니다. 지금 조용히 움직이세요. 하지만 대체 무슨. 제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아내분께도 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의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믿으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의사는 그 말만 남기고 재빨리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곧 수연이 탈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다 됐어. 가자. 응. 민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큰 문제는 없대. 그러게.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의사의 그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내분이 위험합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민수는 슬쩍 옆자리의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의미지? 민수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수연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응? 아무거나 괜찮아. 제육볶음 어때? 좋아. 민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검진 중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걸까?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민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오늘 되게 피곤해 보여. 응?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럼 일찍 자. 내가 설거지 할게. 고마워.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대체 왜?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민수는 뒤척이다가 조심스럽게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고 표정도 편안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절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아내를 훔쳐봤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커피를 내리고 날씨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응, 알았어. 민수는 대답하면서도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 불안해 보이진 않는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수연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어젯밤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내분이 위험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진료 중이신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어제 진료받았던 환자 보호자인데. 아,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짧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럼 문자로 남겨주시면 확인하시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를 남길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그랬잖아요. 기록이 남으면 안 된다고. 오후 내내 민수는 초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가끔 웃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의사 선생님이 착각하신 걸까? 저녁을 먹고 나서 민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힘든 거 없어? 응? 그냥 그렇지 뭐. 왜?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피곤해 보여? 나 괜찮은데. 수연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더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며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먼저 잘게. 너무 피곤해. 그래, 푹 쉬어. 민수는 거실에 남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 마. 그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심한 잠꼬대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수연아. 민수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잠꼬대 하더라. 괜찮아? 잠꼬대? 내가?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꿈 꿨나 봐. 미안. 무슨 꿈이었는데? 기억 안 나. 그냥 뭔가 무서운 꿈이었던 것 같아. 수연은 물을 마시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민수도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요즘 자주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오래 잠을 잤고 평소보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좀 받아서 그런가 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소파에 벗어둔 가디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가디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어주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가디건 소매 사이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수연의 팔에 있는 멍 자국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올리자 더 많은 멍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팔뚝 안쪽에 크고 작은 멍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멍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건 이미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건 아직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가디건을 소파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뭐해? 응? 아무것도. 민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연은 가디건을 집어 입었습니다. 멍 자국은 다시 소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좀 쌀쌀하네. 그러게.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더 조심스럽게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수연이 옷을 갈아입을 때 슬쩍 바라봤습니다. 팔뚝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때린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민수는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분께도 이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요즘 뭐 부딪힌 데 없어? 응? 왜? 아니, 그냥. 혹시 다친 데 있나 해서.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없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이상한 질문하네. 수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밤이 되자 수연은 또다시 잠꼬대를 했습니다. 싫어. 그만해.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온몸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민수가 흔들자 수연이 깼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꿈 꿨어. 무슨 꿈? 기억 안 나.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분명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줘.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악몽이었어. 하지만 제발 그만 물어봐. 수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 나 좀 예민해져서. 미안해. 수연은 다시 누우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민수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수연은 잠깐 민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왜 자꾸 그래? 팔에 멍 자국 봤어. 순간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누가 때린 거야? 아니야. 회사에서 부딪혔어. 그냥 실수로.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오빠, 제발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긴팔 옷을 걸쳤습니다. 나 늦었어. 먼저 갈게. 수연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아내분이 위험합니다. 정말로 아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걸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팔에 있던 멍 자국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오래된 멍, 새로운 멍, 크고 작은 상처들. 누가 저렇게 만든 거지? 민수는 머릿속으로 용의자를 떠올려 봤습니다. 회사 사람들. 수연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아내를 괴롭힌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수연의 친구들, 지인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 먹었어? 아직. 지금 먹으려고. 혼자? 응, 회사 근처 식당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안 먹어? 오늘은 다들 바빠서. 왜?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어? 누가 괴롭히거나 그런 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해? 아무 일 없다니까. 그냥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수연은 통화를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점심 맛있게 먹어. 응, 오빠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오후 3시쯤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집 전화번호였습니다. 수연이가 집에 일찍 들어갔나?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남편 맞지?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민수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대체 누구시냐고요? 우리 집 전화를 어떻게 해? 조용히 들어. 시간 없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무슨? 병원 다녀왔지? 의사한테 뭔가 들었어?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내 와이프도 그걸 알아. 당신이 우리 아내한테 뭘 한 거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진정해. 흥분하면 좋을 거 없어. 경찰에 신고할 거요. 하고 싶으면 해봐. 하지만 그러면.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내 와이프가 어떻게 되는지 책임 못 져. 이 개자식이. 욕해봤자 소용없어. 조용히 일상을 살아.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겨. 대체 왜 우리 아내를.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명심해. 가만히 있어. 딸각.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누구야? 주변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아내를 감시하고 있어. 협박하고 있어. 민수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내가 위험하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민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누가 침입한 흔적은 없는지, 뭔가 이상한 건 없는지. 하지만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응. 민수는 아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불편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오늘 있었던 전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도 그걸 알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내도 협박받고 있다는 뜻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밥을 먹다가 몇 번이나 민수를 훔쳐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구지? 왜 우리를 감시하는 거야? 밤 10시쯤 민수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나한테 말 못할 사정 있어?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뭔가 숨기고 있잖아. 나도 알아. 아무것도 안 숨기고 있어.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왜 밤마다 악몽을 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수 없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도와줄 수 없어? 그냥 말할 수 없어. 제발 더 이상 묻지 마. 수연은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왜? 무서워서? 협박당해서?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수연이 또 잠꼬대를 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갈게. 응.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수가 불렀습니다. 수연아. 왜? 사랑해. 수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나야 해. 민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병원 번호를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구해야 했습니다. 협박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위험이 있든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홀로 그 공포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너를 구할 거야. 민수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상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민수는 사실 회사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진료 예약을 잡을 순 없었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민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민수는 병원 앞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병원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의사들도 점심을 먹으러 나올 테니까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자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명 한 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지훈 의사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 박지훈은 뒤돌아봤습니다. 민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수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선 안 됩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었습니다.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자 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는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이 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요? 손가락으로 계속 무언가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긴장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박지훈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SOS였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 신호를 보낸 겁니까? 네. 하지만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만 했죠. 그럼 왜?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비교적 최근의 것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멍자국 말씀이시죠? 저도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비뼈 부근에도 타박상이 있었고 어깨에도 손자국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국이요? 누군가 강하게 붙잡았던 흔적입니다.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부딪힌 데 있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박지훈은 잠깐 멈췄습니다. 눈으로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SOS를 그렸습니다. 그럼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지훈이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건 제가 개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부인은 지금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감시요? 네. 검진 후 나가실 때 입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고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부인을 보자마자 따라붙더군요. 얼굴은 보셨습니까?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인을 미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따로 부른 겁니다. 부인 앞에서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인은 뭔가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이요? 네. 협박을 통해 무언가를 강요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지난번 받았던 협박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며칠 전입니다. 집 전화로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박지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부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증거요? 협박의 증거, 폭행의 증거, 감시의 증거. 뭐든 좋습니다. 어떻게 찾죠? 집에서 찾아보세요. 부인이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겁니다. 박지훈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만 불러줬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제 개인 전화입니다. 하지만 문자는 보내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부인을 의심하지 마세요. 부인은 피해자입니다. 박지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부인은 더 위험해집니다. 강해지세요. 네, 선생님.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저 때문에 위험해지실까봐. 제 일입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박지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부인을 꼭 구해내세요.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민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집에 뭔가 있을 거야. 오후 2시 민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옷들 사이사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옷장 맨 위 선반에서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5일. 또 전화 왔음. 말하지 말라고. 10월 12일. 회사 앞에서 따라옴. 10월 20일. 협박. 남편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안다고.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여보.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이 모든 공포를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이제 증거도 있어. 민수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세요. 네, 하지만 아내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집에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오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아내와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다시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침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을 들추고 침대 밑도 확인했습니다. 그때 화장대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테이프 자국이었습니다. 뭔가를 붙였다가 뗀 흔적 같았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장대 뒷면에도 테이프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건 설마? 민수는 손전등을 켜서 비춰봤습니다. 구멍 안쪽에 뭔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작은 장치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물체. 민수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렌즈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집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급히 다른 곳들도 살폈습니다. 거실 책장 뒤에서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엌 환풍기 근처에서도 총 4개의 카메라가 집 안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들을 모두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하나씩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 자식들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집을 뒤졌습니다. 아내의 가방도 살펴봤습니다. 평소 쓰는 가방 말고 옷장에 걸려있던 오래된 가방들도, 그리고 검은색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이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충전기를 찾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다행히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봤지만 민수는 아내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열렸습니다. 태블릿에는 메시지 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고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메시지 내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말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어. 남편한테 말하는 순간 둘 다 끝이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료 넘겨.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회사에서 USB 가져와. 격리부서 파일 전부. 민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자료를 훔치라고 협박한 거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병원 갔지? 의사한테 뭐 말했어? 말 안 했지? 확인했으니까 조용히 있어. 다음 주에 다시 자료 더 필요해. 준비해둬. 마지막 메시지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야. 조금만 더 참아. 그럼 놓아줄게. 민수는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놓아줄 리 없어. 계속 협박할 거야. 민수는 태블릿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집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금고 비밀번호 알아내. 다음 주까지. 할 수 없어요. 그건 부장님만 알고 계셔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알아내. 내가 할 일이야.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충분히 줬잖아요. 충분하지 않아. 내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계속이야. 제발요. 남편 다치는 꼴 보고 싶어?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 녹음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민수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정도였어. 이렇게까지 협박당하고 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민수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녹음기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카메라, 태블릿, 녹음기, 그리고 수첩. 민수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어떤 거죠? 민수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박지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경찰관을 찾으세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요? 친척 집이나 친구 집. 상대방이 모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아내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민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함께 도망칠 거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민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형, 나 좀 부탁할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하루 이틀 묵을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괜찮아. 언제든 와. 고마워, 형. 민수는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아내 것도 함께.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통장, 신분증, 도장.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퇴근했습니다. 왔어? 응. 민수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말해야 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민수는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수연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무슨 얘기? 앉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 알아.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협박받고 있는 거. 회사 자료 빼내라고 강요받은 거. 집에 카메라 설치된 거. 다 알아. 수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증거도 다 확보했어. 민수는 가방을 열어 증거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은 그것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수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수연은 민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얘기해줘. 민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 전이었어. 회사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사업가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 회사 내부 자료를 달라고, 거래처 정보를 넘기라고. 그래서 거절했어. 당연히. 그런데 그날 밤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퇴근하는데 누가 따라왔어. 골목길에서 붙잡혔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어. 협조하지 않으면 남편을 다치게 하겠다고. 증거도 보여줬어. 오빠 출퇴근길 사진, 회사 주소, 심지어 부모님 집 주소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응. 무서웠어. 오빠한테 말하면 오빠가 위험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수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자료들이었어. 거래처 명단, 계약서 몇 장. 그런데 점점 더 큰 걸 요구했어. 회사 금고, 비밀번호, 격리부서 USB. 그래서 건강검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신호를 보낸 거야? 응.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혹시라도 알아채 주실까봐. 그런데 정말 알아채 주셨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용기 냈어. 하지만 집에 카메라가 있는 줄은 몰랐어. 계속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괜찮아. 내가 다 제거했어. 민수는 증거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에 갈 거야. 이 증거들 다 제출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걱정 마. 오늘 밤 우리는 친구 집에서 잘 거야. 안전한 곳이야.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준비했어? 응. 이미 다 계획했어. 옷도 챙겨뒀고 중요한 서류도 다 가방에 넣었어. 민수는 준비된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오빠, 이제 내가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수연은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밤 9시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경계하며 차에 탔습니다.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고마워, 형. 괜찮아.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와줄게. 민수는 친구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어. 안전할 거야. 고마워.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민수 옆에서 안전하게. 다음 날 아침 7시 민수는 일어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요. 협박과 강요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민수는 전화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전 8시 민수와 수연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카메라, 태블릿, 녹음기 수첩. 그리고 수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은 진지한 표호로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네요. 잡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형사는 태블릿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로 역추적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오늘 안에 검거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 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번호 추적, 회사 CCTV 확인, 관련 인물 조사. 오후 2시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들을 특정했습니다. 지금 체포 작전에 들어갑니다. 정말요? 네. 조직원 5명입니다.
전부 산업 스파이 전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민수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후 5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원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부인 회사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요.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수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안전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들이 전부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도 부인 말고 5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부인의 신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완전히 점검했고 더 이상 감시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하지만 혼자 끙끙 앓았잖아. 이제는 뭐든 같이 이야기하자. 약속해. 응, 약속할게.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드려야겠다. 그러게. 선생님 아니었으면.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길 잘했어. 때로는 침묵 속에 숨겨진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민수와 수연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